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에는 제가 아마 2기 때부터 강의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지난번까지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좀 더 긴장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까 김영지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제가 강남역에 있죠. 강남역 한라클래식에 제가 세무법인 넥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2012년도에 합격한 세무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합격하자마자 제가 자산관리회사 세무팀장의 역할을 바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가 보통 삼성 임원분들을 관리하는 회사였어요. 그때 많이 했던 게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어떤 게 시작됐죠? 성실신고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했던 첫 해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때 성실신고에 대한 제도, 그 다음에 법인전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초창기에. 왜 그러냐면은 강남에 이제 빌딩 있으신 자산가분들, 삼성 임원분들도 다 강남에 빌딩이 몇 채씩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연봉을 10억, 많게는 한 50억 정도 받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건물에서도 월세가 최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나오는 건물들을 갖고 있어 보니까 그 건물로 인해 갖고 매달 내는 소득세가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막 한 500만 원씩 되셨거든요. 이미 그 직장에서의 건강보험료 상한을 거의 직전에 달성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긴 했겠지만은, 임대 건물 하나만으로도 소득세, 건강보험료 이런 세금을 합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고 계셨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실신고 제도 전에는 우리 관행상 조금 경비를 넣는 부분에 있어갖고 조금 어바웃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성실신고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빡세졌죠. 그리고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법인 전환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야 되나? 좋네요. 아까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거는 법인 전환에 대한 강의, 그 다음에 회사 잉여금이라든지 가지급금, 차명주식 그런 해결에 대한 부분, 또 가업 승계에 대한 부분,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서 강의 내지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삼성전자라든지 LS미래원,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많이 좀 특강 형식으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선배님들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이게 감회가 새롭다는 부분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시대가 엄중하다는, 이 세무업계의 변화가 엄중하다는 거를 느끼실 뿐만 아니라 실제 뭔가 행동으로 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감회가 새롭고요. 또 하나는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세무업계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준비를 하시구나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설명드릴 건 없고요. 다만 제가 요번에 전국에 71개의 중소벤처기업부 M&A 자문기관이 있는데요. 제가 71번째로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세무법인으로는 두 번째고요. 대부분 회계법인, 법무법인, 투자회사들이 M&A 중개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따가 중간중간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세무업계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혼돈의 시대라고 보고 있고, 향후 어떻게 세무업계가 가야 될지에 대해 갖고 다양한 고민과 실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따가 소개해 드릴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총 5가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실신고 제도, 오히려 저보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더 많이 신고를 해보시고 노하우도 더 많으실 텐데요. 제가 경험했던 특이한 케이스들을 몇 가지 사례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실 법한 그런 컨셉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 전환과 법인 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그 구조, 법인의 정관이라든지 등기라든지 주주 명부라든지 주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법인 전환에 대한 유형과 방법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법인 전환과 영업권이라는 테마, 항상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테마를 빼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법인 전환과 가압승계라는 조금은 동떨어지다고 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맥락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인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세금을 줄이려고, 그 다음에 향후에 자녀한테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이 됐던, 본인이 갖고 있던 기업체가 됐던 승계의 목적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 전환을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가압승계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와 이 법인 전환에 대한 그런 연관성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갖고 따로 제가 이제 강의하는 파트도 있긴 하지만은 이 뒷부분에 넣어봤습니다. 교재 갖고 계실 텐데요.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1세를 보시면은 1900이 아니라 2019년도 11월 달에 1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작년 초에 2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1월 달에 초판 찍은 거는 그때 제가 초반에 강의를 많이 해서 삼성생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세무사님들한테도 강의를 해서 1세 찍고 2세까지 금방 다 찍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1세가 거의 2,000부 가까이 판매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2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코로나도 있고 강의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해야 이게 책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3일 회계법인 여기 자회사죠. 3일 인포마인에서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재고가 일부 남았다 그래갖고 많이 개정됐으면은 저 하는데 많이 개정됐다는 사항은 많진 않아요. 일단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 갖고는 강의 이 자료 가지고 계신데 제가 참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 교재, 작년에 나온 교재로 강의를 진행한다 정도 우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페이지로 보게 되면은 15페이지죠. 15페이지. 강의 기본 진행은 이 PT 자료를 바탕으로 할 거고요. 중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예규 판례, 특히 예규 판례라든지 법령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5월달 신고였는데 6월달 신고부터 첫 시행됐고 올해까지 그러면은 만 10년이 이제 지나간 제도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강의하다가 굉장히 좀 이렇게 기존에 듣던 강의와 다를 수 있다는 느낌을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법인 전환하고 성실신고라면 성실신고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재 여러분들 우리 선배님들께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그 다음에 젊은 세무사님들께서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 현안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게 왜 나왔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은 저희 세무사님 거의 대부분 세무사님들만 계실 거니까 이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냐면은 결국 가공경비, 가라경비 넣고 인건비 막 넣고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엄격하게 검증을 하겠다. 적격 증빙이 없는데도 경비를 많이 넣어주게 되면은 세무사를 징계하겠다. 그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3.3이라고 엄청나게 시끄럽죠. 저도
한 2주 전에 그 조세금융신문에다가 기고를 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는 이 성실신고 제도라든지 3.3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어떤 이유냐면은 3.3이라는 거는 원래 한 10여 년 전에 리멤버라는 우리 명함앱 쓰시는 분도 있죠. 그 대표가 리멤버를 일부 엑시트를 하고 그 다음에 3.3이라는 자비스 앤 런즈라는 회사를 2015년도에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약간 저가 수익, 약간 세무통과 비슷한 세무사들 대상으로 이제 하청을 주고 자기는 6만 원의 기장을 떠와서 5만 원의 하도를 내리는 그런 구조에 만 원씩, 만 원대기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얘기를 나오고 돈도 안 되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거기 근무하는 세무사인지 아는 세무사인지 협력하는 세무사인지 모르겠으나 거기서 갑자기 이제 그 프리랜서 신고를 하는 데 있어갖고 가공비를 넣는 얘기를 갑자기 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세금 환급이 되니 안 되니? 세금 환급이 많이 되면은 영업이 잘 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들면 대박이겠다.